늙음, 노화, 노인이 왠지 가난과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시대의 변화 속에 있구나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불을 꺼주시면 더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녀왔어요. 이제 식상하시죠, 여러분? 왠지 나 안 갔는데 갔다 온 것 같고 막 배멀미 나시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북아프리카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 사하라 사막 이 위에 있는 카사블랑카, 모로코, 튀니스. 이 나라를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아메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튀니즈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어떤 나라도 다 아름답고 감동이었지만 이 튀니스에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이었던 게 여기가 그 북아프리카에서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뭐더라 이름이 시드사이드부 뭐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 근데 거기에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쓰신 생텍쥐베리가 종종 들리곤 했던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갔는데 그때의 감동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카페를 둘러보면서 와 정말 여기서 어린 왕자가 4시에 만날 여우를 기다리면서 나는 3시부터 설레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가슴이 울컥했었던 그 카페를 보고 남들은 맛이 없다는 그 쿠스쿠스를 혼자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릴 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지부진했지만 한 번도 놓지 않고 그래도 붙잡고 있는 이 아메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신비한 저의 무한도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지중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요즘 얼마나 많이 세상이 바뀌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메이 여행 되게 좋다더라. 다이아몬드 대단하다더라. 이 정도는 다 이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메이 같이 해보자, 같이 여행 다녀보자 라고 얘기하면 그들만의 고정관념으로 생긴 아메이를 생각하면서 나는 못해, 다단계야, 뭐 팔지 못해, 아는 사람이 없어, 남을 이용하는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라고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아메이는 단순하게 어떤 일이냐면 내가 킴스나 뭐 이마트, 코스코에서 사던 물건들을 아메이를 마트를 이용해서 내가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너도 한번 써봐 했다는 그 수고의 대가로 현금 캐시백을 받는 포인트를 모으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그래 포인트가 이제 제2의 화폐가 된 세상이야.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돈 버는 방법이 바뀌어 하면서 굉장히 트렌디하고 뭔가 유행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깜짝 놀랍게도 이 아마존의 창업자 누구지? 그렇지. 제프 베이조스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급변하게 변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의 가치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큰 사업을 갖고 확신을 가지면서 비즈니스도 확장을 시키고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인간 행동에 대해서 무언가를 찾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는요, 인간이 생존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필요로 하는 제일 소중한 물에 대해서 집요하게 연구를 해서 미세 플라스틱조차도 걸을 수 있는 엄청난 필터를 갖고 있는 이스프링이라는 정수기를 만들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좋은 공기,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모르고 환경이 오염될 줄 모르고 그들은 만들었겠지만 이 좋은 공기를 내는 스카이 청정기는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초미세먼지도 걸을 수 있는 어쩌면 내 허파보다 폐보다 더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청정기를 만들어내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인스턴트 음식은 많은데 영양소가 없어. 그런데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좋은 냄비에 대한 기술들을 계속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지중해요. 제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우리 아들인데 항상 저희 스폰서님이 얘기하시기를 아메이 하는 사람들 집의 아이들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요번에 그 배에서 2세들하고도 같이 있었잖아요. 정말 물론 대다수 애들이 다 전두엽이 미쳐 있어.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인 애들의 그 전두엽이 미친 정도와 아메이 2세들의 그 전두엽 미친 정도가 다른 거를 제가 배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들은 일단 부모님들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긋나거나 엇장을 부리는 모습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전두엽이 미친 애들은 옆에 누가 있건 말건 아 싫어 됐어 막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얘들은 그렇지 않아. 내 아들이라서 또 우리 아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제일 대박이었던 건 하현주 리더님 아들 중3 중1인데 얘들은 ABO야. 지들이 알아서 다 하는 독립된 인격체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바쁜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셀프 리더십이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저희 가족만 이런 컨셉으로 찍었어요. 이 사진을 찍어주신 전문가 작가님께서 이런 컨셉으로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2세들의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MBC에서 방영됐던 2060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어두워. 일단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서 고령화된 어르신들만 다니는 세상이 됐고요. 애들이 없어서 드론으로 다 저렇게 감시가 아니라 뭐지? 보호 뭐 이렇게 보면서 애들을 보고 2060년이면 저기 걸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염병의 위협이 빈번해졌지만 저렇게 큰일이 나도 저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층이 없는 거예요. 고령자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급감한 나라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뉴스에선 언제나 혈액 이렇게 부족을 사람이 고소합니다. 죽어가도 수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헌혈을 할 청년층은 없습니다. 무조건 남아있는 분들은 다 고령층이라는 거지. 지하철도 타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이렇게 아주 편하게 지하철을 타지만 외로운 모습으로 출근을 하는 저 사람은 유일하게 청년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아기의 탄생은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하는 소식. 지역 내 출산을 알리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애가 출산이 됐다고 저렇게 전 국민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저게 되게 비약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졌어. 그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건 쉽게 얘기하자면 정말 징그럽게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 징그럽게 오래 사는데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고 이렇게 모든 어떤 AI라든지 다른 발전된 것으로 인해서 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나는 100살 넘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그 남은 시간을 감당해야 되는 게 내 몫이라는 게 너무 슬프다라는 거죠. 이 윤태익 교수님 예전에 소통 상담가였잖아요. 이분이 요새 강연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계세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지? 본인이 스스로 겪은 저 스토리들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연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저는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지금 빠듯하게 벌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수입원을 늘리자 이런 차원으로 명함을 준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후 준비라는 말 대신에 미래 준비를 20대부터 30대부터 지금 우리도 늦지 않은 이때에 미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떤 노후, 어떤 미래가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이고 기회에 대한 보상이 크면서 정말 자유로운 사업인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학습됐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1959년 제가 늘 얘기했죠. 59년 왕십리에 비가 내린다고 김흥국 씨가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59년 11월 9일 날 이 두 청년인 제이와 리치가 저기 보이시는 동그란 속에 보이는 에롯이라는 고농축 유기농 액체 세정제를 출시하면서 아메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메이는 정말 정확하게 내가 듣고 알아보면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플랜이에요. 기존의 유통 방식이 내가 200원에 만들어서 이런 유통 과정을 거쳐갖고 소비자인 내가 1,000원에 물건을 사는 게 너무도 당연했었는데 이 아메이는 너 나랑 같이 나의 파트너가 되어줘. 나를 사랑해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물건을 줄 테니까 네가 싸게 가져가면서 중간에 유통을 했던 그 과정에 대한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쓰는 퐁퐁, 샴푸, 비누들이에요. 킴스 간다고 그 킴스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 10원이라도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솔깃하면서 안 할 이유는 없네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이를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너나 해, 너나 성공해서 해, 그거 다단계 아니야, 뭐 모를 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속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아메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왠지 왜 암자가 들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메이가 아메리칸 웨이의 약자라는 뜻이죠. 미국의 길. 사실은 이 1959년, 60년, 70년대 때 저희 나라에서도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때 미국을 가시면서 그들이 하시던 얘기가 미국은 기회의 나라야.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대.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이민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단지 아메이는 정말 내가 믿고 확신하고 성공해서 이룬 이 자유를 그 미국의 방식대로 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너무도 심플하고 간단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회사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맨 처음 사업 설명 들었을 때 이 장표 하나 가지고 회사는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헤드헌팅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권유한 그 회사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아메이가 5A1이라는 신용평가를 계속 받아왔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 5A1을 뭐 지들끼리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저 던앤브래드스트라는 신용평가 기관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저 회사가 5A1을 아메이 회사에 계속 평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5A1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향후 전쟁이 나도 5년 안에 도산될 확률이 0.1% 미만인 그런 재정이 탄탄한 회사. 저는 이게 왜 더 와닿으냐면 저희 신랑이 사업도 아니지 뭐 자영업이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올란도 매직의 농구단의 구단주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돈이 많은 회사라고 농구 구단주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그 영향을 주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플레이보이 회사가 돈이 많은데 걔들은 농구 구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마이클 조단이 한창 날릴 때 적으로 이게 경쟁자로 같이 있었던 샤킬 오닐이 있던 그 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리치 회장님이 같이 저기서 농구 구단주라는 게 확신이 되죠. 그리고 이 회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1마일의 기적을 일으켜낸 그 미시간 에이다라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 시골 조용한 도시에 이게 공장이라고요, 공장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이 1마일이면 여기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큰 넓이를 가진 공장인데, 보시면 전혀 굴뚝이 하나도 없고, 저 옆에 그 호수가 1급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슨 책이지? 그 자본주의? 그 책. 거기에 나온다고. 매월, 지금도 거기 본사 사람들이 매월 낚시 대회를 할 정도로 깨끗한 1급수. 이게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안에 기차도 다니고요. 집코드, 우편번호 집코드가 3개나 있다라는 아주 넓은 부지를 갖고 있는 공장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산을 직접 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갖다 주면서 야, 좋으니까 써봐. 이런 거 아니거든. 전 세계 60여 개국 국가에 100여 개 지역에 진출돼 있으면서 단 한 곳도 철수되지 않았어요. 그거 자체가 저는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글로벌 업체가 되면서 전국이 아니지. 전 세계의 네트워크망을 갖게 되면서 파트너 회사라든지 파트너 농장 물론이고, 저 13번을 보시면 한국 부산에 물류 허브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부산 지역에 일자리 창출 같은 거를 해주면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글로벌 회사예요. 그래서 종종,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야, 미제잖아.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아니, 미제면 너는 코카콜라도 마시지 말아야지. 안 그런가요? 난 미제라서 더 좋던데.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이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서로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자사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 우리 아메이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뉴트리라이트를 지금도 계속 엄선된 기준으로 철저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보다시피 이 식물로 만들어서 우리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게 만든 화장품, 식물성 화장품, 비건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아티스트리. 모든 여자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리고 이 GNH 로션도 처음부터 아메이인지 모르고 GNH 로션을 만나서 아메이를 알게 되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게 빨간 뚜껑 로션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 빨간 뚜껑 로션이 지금 GNH의 저 고급스러운 리비전된 제품으로 지금도 계속 그 맥을 유지하고 있고, 또 국민 치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저 글리스터 치약. 저 치약은 양치질을 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사과를 먹어도 사과의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계면 활성제가 정말 미미하고 또 천연 성분이고, 이런 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제품을 쓸 때마다 그러니까 감동이라고 해서 막 이런 걸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와 진짜 좋다 이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리비전된 이 세트니크 제품들, 샴푸만 했는데 뭔지 모르게 달라지는 머릿결들, 뭐 이런 것들. 이 샴푸도 요새 저는 너무 좋아서 잘 머리를 안 감고 다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샴푸를 쓰고 나서 정말 머리 감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세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제 회사로 알고 계시지만, 정말 세제하면 저는 또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친환경 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과 또 이 환경에도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죠. 종종 저희 DC 드랍스 거품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서 사용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수도꼭지 물을 계속 틀어놓으시면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방식으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죠. 저희 제품은 48시간 내에 물과 만나서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리 빨간 스펀지에다가 그 DC 드랍스를 2번 정도 펌핑을 해갖고 조물조물하면 거품이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수돗물을 잠궈. 그리고 닦으면 돼. 그러면 수돗물도 아껴지고 거품도 엄청 나요. 헹굴 때 뽀드득 소리가 난다고요.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뭐 좋대더니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이런 광고를 쓸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정말 세제가 바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광고를 쓸 수 있는 건 오로지 아메이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안 좋은 제품이 하나도 없고, 또 여기 원포원이 빠졌네요. 또 우리 국내 제품에 판로가 없는데 정말 제품의 품질이 유수한 제품들이 계속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설명을 하면 나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안다의 개념이 이렇게까지 많은 단계가 있다라는 걸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한 번 들은 걸로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기억나는 걸 또 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안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아는 걸 하면서 살 수 있고, 그 아는 걸 시킬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가르친 거를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는 것들의 진정한 단계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가 요구하는 안다의 개념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을 내가 깨닫고 깨우치면 아메이 사업의 전달 방법은 뭐 판매 아니야? 세일즈 아니야? 누구를 속여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하는 거, 내가 정말 잘 쓰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처럼 막 지지부진하시고 또 뭐랄까 요번 새로운 회계연도가 다가오는데 기대가 되거나 설레지 않고 왜 막막하고 무서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뭔가를 내가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또 다른 거룩한 부담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메이는 그냥 생활 속의 백화점을 내가 이용하면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기회구나.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먼저 내가 써보고 좋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빨리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쓰다 보면서 내가 스스로 알게 돼. 이 제품 진짜 대박인데? 정말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 싶지 않은데 들더라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사업을 더 잘하고 싶어.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사업을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진짜 나의 생활 속에서 이 아메이 브랜드라는 그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아이템이 얼마나 내가 늘리고 있는가를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보신다면 거기서 오는 또 자신감도 남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마트나 킴스 같은 데서 뭐 사면은 그냥 대충 보고 김수현이 선전했네, 전지현이 광고한 샴푸다 이러면서 바구니에 담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세트니크를 갖다 주고 치약을 갖다 주고 뭐 해서 바꿔서 써봐라 해서 마지못해서 쓰는 척하면서 보면 뭐 성분이 아니 쥐가 성분 얘기하면 아나? 근데 그렇게 따져대는 분석가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로 아메이가 기회라고 생각이 들면 아메이 제품을 그냥 애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만 하면 캐시백은 받을 수 있지만 네트워크를 넓히고 싶으신 분들은 진정한 애용자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얘기가 하게 되죠. 저절로, 야, 너 그거 써봤어? 이거 진짜 좋아. 막 이러면서 저절로 말이 나오게 돼요. 홍수와 터진 여자의 입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하나 좋으면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 내가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저거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후원을 하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그 미용 티슈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 미용 티슈가 세 꽉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전달해 주면서 보니까 그 미용 티슈에 있는 사진이 튀니스, 몰타, 스페인, 바르셀로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이거 설명해 주면서 여기 지중해 나 갔다 왔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놀라시면서 아니 아메이가 여행도 보내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휴지만 잘 쓰셔서 휴지 쓰는 애용자를 많이 넓히고 늘리면요 여행 가셔요 라고 얘기했더니 요번 홈미팅에 그분이 오신대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되려니 내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대먼이나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되면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때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 친구 엄마를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방문 판매하시던 노인 양반들이 뉴스에 나왔어. 떼거지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뉴스에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언니를 만나러 갔는데 그 언니가 못마땅한 거지.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커피 타는 척 하면서 야, 너 그러고 다니지 마. 너 그렇게 방문 판매 뭐 이러고 다니면 안 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식탁을 탁 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언니, 나 다단계야. 그랬더니 그 언니가 마음이 열리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시면서 그날 바로 정수기 주문하셨어요. 자신감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아메이가 잘 되는 때가 또 없어. 지금이 내가 보니까 때야. 어디를 가더라도 아메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팅에 초대할 때 그 새로 오신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는이 이 잡는다고 와서 미팅에서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그렇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25, 26년도에 아메이에서도 저희들한테 잘하려고 지금 엄청난 제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출시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 가습기도 너무 대단한 게 저 신상품 출시 미팅을 갔었는데 대박인 게 그 필터가 빨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래. 그치, 수경아? 맞아. 같이 갔거든. 그래서 저 가습기는 그 이상한 세균이 아니라 뭐지? 아니,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봤잖아. 살균,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상 이준호 리더님이라고 또 다른 크라운 리더님이 계시는데 그 리더님이 분석을 해줬어. 우린 지금 4세대 아메이를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 예전에 진짜 방문 판매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홍진희 리더님이 5개 세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파셨나? 뭐 하여튼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2세대 이제 WWW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그때. 그리고 걸어다니는 백화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3세대를 살다가 이제는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내가 뭐 이상한 얘기 안 했죠, 아까? 그래서 4세대.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까먹었어. 앞으로 파이자보다 더 대단한
아니면 그 이상의 바이오, 헬스, 뷰티를 주관하는 대형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떨리는 얘기를 하는데, 나 아메이는 좋은데 말을 못 하겠어. 나 아메이 그게 뭐 진짜 돈이 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 그러면 공부를 해야지 모르면. 그래서 아메이를 집약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년에서 5년 안에 이 미팅을 계속 들으시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제대로 CCHH를 하면 뭐라도 돼.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플랜인데 그 안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사람이 다 다양하잖아요. 저처럼. 그러나 뭐라도 된다. 그 뭐라도 되는 게 그냥 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에도 돈이 나올 수 있는 네트워크를 똘똘한 한 레그를 갖고 있는 건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갖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깨달으시면은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하나 들지 않고 아무 경험 없는데 오늘부터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매장도 가고 미팅도 듣고 하다 보면 아메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트를 잘 알려서 정말 잘할 자신은 없지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유 참 현란하다. 무슨 노조 파업하는 것 같지. 우리 신랑이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잠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아메이가 진짜 돈이 돼요, 여러분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레전드 영상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데 이 레전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스러운 찬양이죠. 예전에 강남역에서 있을 성전에서 정말 실제로 있었던 여러분들 이제 잠이 다 깨셨죠? 자, 이제 아메이는 사실은 이렇게 1차, 2차, 3차에 보너스를 주는 보상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저 1차에서 어디야 6%, 9%, 12%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관두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1차 보너스에서는 내가 쓰고 알리는 노력을 해야만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수입은 사실은 1차 보너스죠. 왜냐?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야 돼. 아메이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런 구간을 통해서 인세가 만들어지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디 갔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성공을 시키면 2차, 3차에 대한 보너스를 받으면서 자산가로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원수당 비율표는 195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메이에 회원을 가입해서 20만 포인트부터 캐시백을 준다고 해서 20만을 겨우겨우 모아갖고 6,000원을 받았어. 실질적으로 저 6,080원 받아봤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 들어오네 이러면서 수진이가 나씨한테 알렸더니 이 나씨가 A와 B한테 알렸어. 그런데 안 알려도 상관없고 A 밑에 B씨를 가입시켜도 되는데 얘가 잘 몰라갖고 다 추천인 번호를 지 번호로 한 거야. 그래갖고 A와 B가 생긴 거죠. 그러면 수진이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메이 회원인 거예요. 수진이 회원이 아니라. 그래서 아메이의 회원인데 이 수진이가 이 그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메이는 이 맨 위에 있는 사람의 바로 밑에 있는 하위 그룹의 보너스를 빼고 나머지를 내 노력의 대가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진이 그룹은 지금 4명이 같이 썼기 때문에 80만 포인트를 모았고 6%에 해당되는 캐시백을 48,000원을 이 수진이 그룹에 책정이 되는데, 수진이 그룹에서 수진이가 이 48,000원을 다 가져가면 그게 피라미드라는 거죠. 이 수진이 그룹에서 이 나씨 그룹이 바로 밑에 그룹이니까 나씨 그룹의 걸 빼준 나머지가 수진이 거지. 자, 그러면 나씨 그룹은 60만 포인트를 모은 6%에 해당돼서 수진이는 12,000원이에요. 그러면 나씨는 각각 혼자서 쓴 A와 B를 빼준
나머지 24,0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그림이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처음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늦게 가입을 했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쟤보다 많이 받아가는구나. 쟤가 내 걸 뺏어가는 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절대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알려준 나 씨가 2명을 가입했더니 다이아몬드는 6명을 성공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4명을 더 가입을 시켰어, 나 씨가. 그래서 똑같이 7명이 20만 포인트를 썼을 때 이 전체 그룹의 140만 포인트에서 각각 3%씩 하는 거를 빼준 9만 원을 자기 보너스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했던 이 친구가 그 나 씨한테 나도 그렇게 받게 해줘 했더니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내가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또 알려주는 일만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은 6명한테 알렸지만 얘는 자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4명한테만 알렸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사람한테만 알려주지 않고 나 씨가 착하게 다 모든 나머지 5명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전체 그룹이 620만 포인트를 모은 15%에 해당되는 그룹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내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12% 정도를 내가 혼자서 하면 아메이는 1000만 게임이기 때문에 1000만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93만 원부터는 진짜 주고 싶지 않은데 아메이가 알아서 이 하위에 100만씩 했던 이 그룹의 거를 다 빼주고 나한테 57만 원이라는 보너스를 돌려주는 거예요. 혼자 썼을 때는 6,000원인데 3명이 있으니까 24,000원이고 7명이 있으니까 9만 원이었는데 31명이 모이니까 57만 원이 모였어요. 57만 원이 모이면 요새는 집값을 얘기를 안 하고 대충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 받은 사람들 이자를 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보라색이 하늘색을 도와서 이렇게 2명씩 알렸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전체 그룹은, 나시의 전체 그룹은 1000만이 드디어 넘는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그룹 거를 다 빼준 나머지를 내가 그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지금 저 금액은 옛날 금액이고 지금은 BB로 계산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SP를 하면 거의 200에서 한 230, 40, 많이는 한 50 정도까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들을 보니까. 그래서 한 번 하신 분을 SP, 그 3번 하신 분을 골드, GP, 그리고 6번 하신 분을 PT라고 하는 거죠. 이 플래티늄만 돼도 내 그 네트워크가 자생력이 생겨서 조금씩 쪼물락 굴러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PT가 되면 본사에서 정식 사업자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수입별로 보게 되면은요, 내가 브론즈 핀만 해도 거의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 수준의 보상을 받아요, 금액을.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아까 그 PT 하신 분이 나머지 6개월을 계속 더 연속 1000만을 유지하시면 여행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훨씬 높아지고, 직장 차로 따지면 한 대리 과장 정도 되는데 거의 연봉이 5천 정도 되면 우리가 남편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정도 핀만 돼도 숨통이 훨씬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었죠. 파운더스 플래티늄, 꼭 저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하기를, 다이아몬드만 성공자냐?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이아몬드는 6번만 하면 되잖아. PT만 만들면 되잖아. 근데 1년을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도 자신감을 갖고 정말 대단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종소세를 신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너무 제가 사업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스폰서님이신 오경아 리더님이 수진아,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만 하고 그만둬.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됐구나 드디어 막 이랬어요. 그래서 요번에 배에 가가지고 박동진 리더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했으니까 나 이제 좀 쉬려고. 그랬더니 박동진 리더님이 수진아, 너무 네가 늦게 됐다. 지금 요새 물가가 너무 고물가 시대인데 너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살면 너 그지 돼.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 사업은 처음엔 되게 내가 힘들고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는데, 누군가를 성공을 시키면서 이게 되게 막 스릴 있는 일이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일이 되죠. 그래서 연금과 상속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되나요? 5분인데. 나의 밝은 성격과 여유로움은요, 통장에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메이 수입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이면 제가 짧은 시간은 아니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에 있으면서 이 위너스의 변화를 봤거든요. 그만둘 자신이 없더라고요.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못 그만두겠다 씨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은혜야.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메이를 해도 시간이 가고 안 해도 시간이 가는데 정말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처절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이거를 몸소 느끼는 게, 동기들과 함께, 동료들과 형제 리더님들과 다이아몬드 못 돼서 막 이런 처절한 차이가 느껴진다는 게 아니라, 일단,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늙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서럽고 슬픈 일인지 아세요? 젊을 때 하라고, 1살이라도 어릴 때. 그러면서 이게 경험과 연륜은 쌓이지만, 이 열정을 끌어올릴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차이. 그리고 막 세상에 이렇게 찌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연습을 이 미팅장에서 제가 배우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아메이 스토리는 이렇게 이 안에서 잘 살려고 왔는데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장 스토리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유재석 씨도 메뚜기 시절이었고 박명수 씨도 범열구 시절이었어요. 그리고는 저 프로가 저걸 왜 만들지? 저걸 계속 할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김태호 PD라는 분이 계속 어떤 미션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도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프로그램 폐지 당하지 않으려고 사활을 걸고 정말 도전에 임하면서 작은 성취를 계속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대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진정한 스타로 거듭나면서 제가 이 시리즈를 볼 때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처럼 비행기 끌기 막 이런 걸 하더니 나중에는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모델같이 런웨이를 하는 거를 도전을 해서 막 체력도 감소하고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별하별 정말 엄청난 도전들을 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셀럽이 되시고 대단한 사람들이 되시면서 지금은 이제 각각 다 한 명씩 대표작의 작품들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아메이 안에서 처음에는 진짜 무슨 망아지같이 막 팔짝팔짝 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또 저를 이렇게 늘 바라봐 주시고 믿어주시는 어떤 스폰서님들 또 파트너 리더님들 형제 리더님들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때 저의 가족이 되어주신 저희 스폰서님이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족이면 한복 입고 와 했는데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감동은 저는 또 이렇게 막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복 입었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속으로는 내가 눈물을 철철 흘렸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에메랄드를 성취를 하고 했을 때 축하해 주셨고 늘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다려 주셨던 그런 분들. 그리고 요번에 정말로 비록 저만 다이아몬드 아니었지만 약속을 지킨 사람이 돼서 정말 제가 너무 뿌듯한 그런 여행을 즐기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나 스스로의 내 모습을 봤을 때 오합지졸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크게는 위너스라는 팀, 작게는 각각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아메이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 완주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드릴게요.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노를 젓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든 멤버들이 다 울면서 저 2000m를 완주해내고 팔이 빠질 정도로 막 침을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끝까지 해냈는데
모든 시민들이 다 기립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저렇게 서로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진 팀워크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대신 해줄 수 없이 방향만 제시해주는 저분이 저는 스폰서님 같아요.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제일 많이 울었거든요. 정영돈 씨가. 분명히 아메이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스폰서가 해줄 수 없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나는 힘든다고 투덜대지만 그 구간을 지나는 나를 지켜보는 스폰서님은 더 괴롭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렇게 막 손톱, 발톱 이렇게 빠지는 그런 힘든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마트를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 생각 정도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